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올라가고 있다 하고 네. 전문가님이 외국인 수급 오늘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약간 좀 비유하자면은 네.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하는데 내 계좌의 종목은 왜 이렇게 잘 안 오르는 것 같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까요? 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죠. 어, 네, 표현하자면 속빈 강정인데 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오늘 처음으로 이게 터진 거야. 네. 3천억 원 아까 넘게 네, 들어오고 지금 있던데. 4천억 정도 돼요.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제가 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배경을 좀 알려드리면은 네. 일단 나스닥은 급락을 했죠 어제. 네.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좋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인들 투자자들 판단할 때 두 가지 보라고 했죠. 환율. 아 맞아. 뭐 환율도 네. 10원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네네. 네. 환율 내려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 나오는 게 있죠. 제가 그 말씀. 파월 그렇죠. 연준 의장의 발언. 아니야. 그거 말고 아니에요? 외국인들 보는 것 중에 네. 그 어떤 거요? 수출. 아 수출의 통계 예, 그 지표. 수출 통화 이제 그게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내일. 네. 매월 1일 날. 매월 1일 날 네. 발표한다. 그거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게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마이너스로 역성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수출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수출형 국가는 잘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해외에서 세계에서 수출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계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이 침체기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외국인은 산단 말이야.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왜 그런지 잘 보면 나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술주 나스닥이 빠지면 우리 시장도 다음날 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네네네. 반대로 가는 걸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나스닥은 지금 PER이든 이게 다 거품이 너무 심해요. 아. 그러니까 적정 지금 나스닥 지수가 네. 어느 정도냐면은 한 8천 정도 내려가야 돼요. 지금에서? 지금으로부터. 네. 그 정도로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지금 적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적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지금 10,000포인트 지금 위에 있잖아요. 네. 사실은 10,000포인트 밑에 아직까지도 거품이 덜 거쳤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오르냐? 거품 다 빠졌다? 거품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저평가예요 지금. 아. 네, 저평가예요. 워낙 좋네요. 저평가. 실제로 진짜 오. 저평가 지금 PBR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네, 일단 아직까지도 뭐 1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부분, 내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외국인들 또 시각이 있어요. 또. 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경기가 침체가 일어나면은 이게 누군가는 박살이 나야 돼. 기업이 박살나던 네. 기업들 중에서도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침체가 오면. 네, 그리고 개인들도 신용이 안 좋으면 신용 뭐 부도가 아니 그쵸, 그 개인 네.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누가 막아준다? 정부에서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코인이고 뭐고 막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있잖아. 네. 그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정부에서 막아주니까 레고랜드 네. 얘기 드렸잖아. 레고랜드 지금 사실은 그냥 누가 잘못했는 게 따지고 있지. 이걸로 지금 뭐 박살났다? 네. 그럼 지금 금융주들 박살나야 되는데 네. 제가 뒤에 배당주 얘기하지만 한국금융지주 있죠.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은행주들 좀 올라가고 있어 최근에. 예, 그런 걸 봤을 때 레고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는 네.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지만 정부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좀 안 좋겠지만 네. 정부에서 뭐라도 한다. 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제가 오늘 교육을 할 것도 있는데 네.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재정을 확대를 시키려면은 네. 인프라 투자 지금 보면은 중국에도 인프라 투자한다고 미국에도 인프라 투자한다.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쉬운 접근 방법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정부에서 뭘 한다 인프라 깐다. 건설 업종은 안 좋아도 건설 기계 업종은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도로 짓고 그다음에 뭐 5G 통신망 깔고 네.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간접 자본들 네.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댐 설정 뭐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 다 대부분 네. 경제 성장률을 지금 침체가 됐을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보면 와 댐 건설한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연말에 예산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제 확보하려고 네, 요즘 너무 도로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 많이 보셨죠? 네 맞아요. 네, 도로 공사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프라를 경제 대공황 아시죠? 1900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 여러분 다 네. 태어나기 전이니까 1920
8년이 1920년대. 네. 그때는 진짜 완전히 미국이 누구나 막 돈 벌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너무 거품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했냐? 운하 만들고 뭐 그런 엄청나게 건설로,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막 했어. 그러면은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그쵸. 네. 일하는 노동자부터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살아났어요. 그 똑같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하시고 뭐 이럴 건데 네. 당연히 안 좋겠지. 안 좋은데 네. 내가 머리를 어떻게 굴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오늘 배당주 있죠. 여러분들 또 노후에 대해서 또 네. 대비를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팩트 체크 또 들어가야죠. 그럼요. 네, 그런 것들. 우리 강민 전문가님 항상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아주 네네네네. 뒷받침 잘해주시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이들 와주시고 계셔서 잠시 인사 한번 하면 근영환님이 일찍부터 와주셨고요. 우리 블랙리치님 네. 4D면 저한테 4차원이라고 하시는 거겠죠. 좀 오르장 내리장 제가 4차원 4차원이 아니라 네. 4D라고 봤을 때 생동감 넘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아니 근데 것 아마 같은데. 4차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그래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강민 전문가님은 히든 토킷 킹이라고. 그래요? 네, 오늘도 이런 4D 저와 네. 히든 토킷 전문가님과 열심히 한번 네네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시장부터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해둘게요. 그 PD님이 일단은 네. 차트를 그 제 걸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그럼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요때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때는 이제 좀 꺾였는데 음. 근데 제가 2,400 포인트를 안 깨면은 관계 맞아요. 없다고 얘기를 이제 그 방에도 코스닥은 716이었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고 네.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도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근데 지금 나스닥하고 좀 다르게 가죠. 네.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좀 나스닥은 많이 고평가가 되는데 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네. 그 MSCI 지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MSCI. 네. 저도 리밸런스 한국 비중 감소. 네네. 그게 네. 안 좋은 이슈로 아마 이제 나오거지만 네. 사실 이게 중국 다음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 비중이 제일 많아요. 네,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인가 뭐 이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10%대요. 오. 네, 그 정도로 비중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비중이 감소됐다고 해서 네, 안 좋은 뉴스를 맞아요. 볼 수 있는데 그게 수치가 크지 않으면은 네, 그건 상관이 없고 음.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접근하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네. 내가 외국인 사들이는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전기전자, 외국인들 제조업. 사는데 뭐 업종을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업종 상관없이 시총 큰. 예, 여기 보면 시총 큰 것들 있죠. 네. 그냥 다 여기 빨간불이네요. 예, 여기 다 빨간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는 이게 오르면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몇 프로 안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무겁게 이게 올라가는. 무겁게 올라가니까 네.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코스피 위주로 잠깐은 나중에 또 코스닥을 또 매기가 이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맞아요. 나서 코스닥이 그 다음에 따라오고. 코스닥이 따라오는 이런 어.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현금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어제부터 추천을 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종목을 늘리기 시작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 위주로 좀 가고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배당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고 네. 두 종목이 연말 또 배당인데 또 공교롭게 또 코스피야. 네. 근데 또 오늘 주가 타이밍도 괜찮아. 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은 네. 약간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또 엔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내년에 괜찮은 섹터. 지난주에는 바이오만 얘기 들었는데 네. 유망 섹터 그 중에서 뒤에 얘기한 오늘 것들이 이어서 엄청 또 많이 올라갔어요. 좀 최근에. 네. 그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닥은 나쁘지 않고 2,400 안 깨지면은 괜찮다. 일단은 뭐 미국장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어. 보시면 되고 네. 코스닥은 약간 지금 뭐랄까 좋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일단은 지켜보고 요거는 있어요. 710 포인트만 안 깨지면은 네.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굳이 지금 현금화를 할 필요성은 없다. 현금화 하려면 이 앞전에 일이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이제 종목을 또 사야 될 준비를 좀 하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하나만 궁금한 게 네네네. 그 아까 나스닥이 거품이 많이 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네. 그럼 애플, 테슬라도 더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요? 네. 기업에 대한 이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네.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견인을 할 수 있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쵸. 애플 같은 경우 거의 뭐 1등이니까 삼성전자급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애플에 대한 이제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해소가 되면 또 다시 중국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뭐 삼성이 반사를 얻는 약간 건가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리송다리송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기보다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보셔야 되고 네. 지금 여러분의 네옴시티 쫓아가고 뭐 쫓아가고 이러면은 정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기본을 잘 지키면 되게 좋아요. 기본이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선방을 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 네, 그게 기준을 지금 제가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네.